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무더운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무더위에 지쳐 있지만 럭키와 해피도 계속되는 폭염에 많이 지쳐 있어요. 리트리버야 워낙 물을 좋아한다고 하니 목욕하는 해피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말라뮤트는 물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럭키도 너무 더웠는지 찬물 샤워를 즐기고 있어요. 해피는 얼음을 아작아작 씹어먹고 럭키는 땅을 파서 배 깔고 누워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초대형 목베고니아 스노우캡에 문제가 생겨서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목베고니아를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많은 잎들이 하엽지고 남아있는 잎들도 누렇게 떠버리면서 색이 발해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강한 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색이 빠져서 물방울 무늬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분갈이를 해준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원희용 상토의 양분도 모두 소실된 것 같아요. 흠뻑 물을 주어도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립니다. 에어포트 화분이라 공기가 잘 통해서도 있겠지만 원희용 상토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나면 양분도 소실되고 물 흡수를 잘 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해줄 일은 상한 잎과 줄기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빛이 조금 덜 드는 곳으로 위치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노우캡의 덩치가 너무 커져서 온실 입구로 이동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이곳에서 묵은 줄기들을 먼저 잘라내고 이동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초대형 목베고니아 비법을 먼저 살짝 알려드릴게요. 보통 목베고니아의 경우 삽목을 한 어린 개체를 분양받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삽목한 줄기의 경우 혼자 힘으로 빳빳하게 자라지 못하고 처지면서 자라요. 마디간 간격도 촘촘한 편입니다. 삽목 개체가 잘 자라서 뿌리가 많아지면 흙 아래에서 새 가지가 올라오는데요. 이 줄기들은 마디간 간격도 넓고 혼자 힘으로 빳빳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모든 목베고니아가 초대형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목베고니아는 자니타주엘이라는 품종이에요. 2년 이상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무성하게 곁가지들만 많이 쳐서 줄기들을 많이 잘라내고 분갈이를 해둔 상태예요. 얘는 올해 1월 삽목을 해둔 자니타주엘이에요. 옆에 모주에서 꺾인 줄기 하나를 키운 건데 덩치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최종 크기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스노우캡이에요. 똑같이 1월에 삽목을 해둔 개체들인데 벌써 키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스노우캡 품종 자체가 대형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뿌리가 더 발달하면 지금보다 더 굵고 튼실한 줄기를 올리기 시작할 거고 1년 안에 엄청난 크기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초대형으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노우캡 품종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품종 추천을 드리자면 바로 이 엔젤윙 베고니아예요. 엔젤윙 베고니아의 경우 꽤 오래전부터 보급이 된 고전 품종인데 스노우캡보다 훨씬 크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에요. 다른 품종에 비해 꽃도 크게 잘 피우기 때문에 추천하는 목베고니아입니다. 다만 요즘 인기 있는 목베고니아들에 비해서 물방울 무늬가 살짝 적은 것이 단점이지만 강건하고 잎도 크고 꽃도 풍성하게 피우기 때문에 한 번쯤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엔젤윙 베고니아는 분갈이 해준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뿌리가 꽉 차서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었어요. 스노우캡과 함께 초대형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대왕 스노우캡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년 이상 지난 줄기는 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곁가지만 내어줍니다. 그리고 목대에 검은 반점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오래 묵은 가지들만 제거해줍니다. 지지대를 많이 세워놓고 그 지지대들끼리도 연결을 시켜놔서 제거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묵은 줄기라도 밑둥 부분에서는 아직 곁가지가 나오지 않은 눈들이 있어서 너무 짧게 자르진 않고 한 뼘 정도 여유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두꺼운 묵은 줄기의 밑둥에서 새순이 터올라올 경우 땅속에서 자라나온 줄기만은 못하지만 꽤 튼튼한 촉이 올라와요. 벌써 4년째 키우다 보니 묵은 줄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잘라낸 줄기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묵은 줄기만 제거해줬는데도 훨씬 수영이 깔끔해졌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나니 위에 잎들 때문에 빛을 적게 받았던 잎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색감이 엄청 진합니다. 원래 건강한 스노우캡의 잎 색감과 물방울 무늬는 이렇게 나타나요.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순들인데 이것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있으니 흙도 양분이 많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꽤나 슬림해져서 온실 입구로 이동이 가능할 듯하여 옮기려고 했는데 화분 아래로 뿌리들이 자라나와 부직 보여 활착을 했어요. 뜯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분갈이를 하기 전 새 줄기들이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데 모아 고정을 시켜주고 에어포트 화분을 해체합니다. 화분 모양 그대로 뿌리가 꽉 차 있어요. 확실히 에어포트 화분에서는 뿌리가 겉돌지 않고 흙 안으로 촘촘히 자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물마름이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동 관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물 챙겨주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대한 새로운 흙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뿌리도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기존 뿌리의 3분의 1 정도를 정리했어요. 지상부 가지들을 반 이상 잘라냈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정리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화분 아랫부분에 뿌리들이 많이 엉켜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주었어요. 생각보다 뿌리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뿌리가 많아서 모양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화분은 돼지 아빠님이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오신 도자기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돼지 아빠님은 살짝 촌스러운데 괜찮겠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의 촌스러운 화분을 좋아해서 이 화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목베고니아는 잔뿌리를 많이 뻗어내는 식물이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에 완효성 복합비료만 섞어서 심어줄 거예요.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뿌리 정리를 하고 새 흙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하기 힘들다면 여기에 바틀기나 정원흙 같은 자연흙을 섞어서 해주시면 돼요. 큰 화분에 식물을 심을 때 화분 아래에 흙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올 때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사용해서 뿌리 부분의 높이를 잰 후 남는 공간까지만 흙을 채워주면 쉬워요. 화분의 앞면을 결정해야 했는데 제가 돼지 아빠님께 이 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게 해 그림이 아니고 분리수거장에 버려졌을 때 붙어있던 스티커 자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연스럽죠. 화분 아래 흙을 깔고 뿌리 정리를 한 스노우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에 상토를 채워주는데요. 화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형 화분의 경우 틈은 작아 보여도 이 안에 들어가는 흙의 부피는 엄청납니다. 이 스노우캡 분갈이를 하면서 들어간 상토만 30리터 정도 돼요. 제 경우 큰 화분에 큰 식물을 심을 때에는 흙을 조금 강하게 다져주는 편인데요. 뿌리 성장이 활발해서 너무 설렁설렁 흙을 넣은 경우 물길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작은 화분에 작은 식물들을 키울 때에는 화분만 살짝 두드려주고 물을 줘서 다져지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이제 한데 묶어놨던 줄기들을 풀고 각각 지지대를 세워주면 끝입니다. 스노우캡은 온실 입구에 두고 관리를 할 거예요. 온실에서는 가장 빛이 덜 들어오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베고니아들의 색감이 가장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곳은 온실이라서 빛의 세기가 정말 강해요. 아무리 빛이 가장 약한 곳이라 하더라도 가정집 베란다보다 빛의 세기가 강할 수가 있어요. 베란다에서 목베고니아를 키우실 때에는 밝은 창가에서 기르셔야 합니다. 너무 빛이 부족하면 쉽게 웃자라고 꽃을 피우지 않기도 해요. 남은 가지들은 버릴까 잠깐 생각했지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줄기들을 잘 정리해 물꽂이를 시작합니다. 목베고니아는 묵은 줄기에서도 뿌리가 잘 자라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가지들을 위주로 물에 담가 두었어요. 잎이 다 떨어진 이런 줄기에서도 새 줄기를 뻗어냅니다. 다 뿌리가 나오면 또 처치곤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살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베고니아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잠시 리즈 시절의 멋진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가을이 되면 또 한 번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